중국 경제가 디플레 공포라. 5% 성장도 어렵다.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 저성장 저물가를 말하거든요. 내수가 침체되는 것. 이게 공포스럽다. 이런 말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디플레이 공포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생산자 물가예요. 6월에 마이너스 0.8, 7월에 마이너스 0.8입니다. 뭔가 1월에 마이너스 2.5%, 3월에 마이너스 2.8%보다는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게 도매 물가거든요. 그런데 1월에서 7월까지 누적을 보면 마이너스 2%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자체가요. 마이너스 2%니까 진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다시 말해서 도매 물가는 그 다음 달에 소매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보실까요? 소비자 물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6개월째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째. 2월에 0.7%가 올라갔고요. 그때 이후로 7월까지 0.5%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를 보면 0.2%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0.2%라는 건 여러분 아주 찔끔찔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금리도 내리고요. 또 지급 준비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내렸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채권을 찍어서 돈을 막 뿌려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라 하고 독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누적 소비자 물가는 0.2% 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중국 경제가 침체의 어떤 속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성장에 허우적거린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표를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생산자 물가가 1월에서 7월까지 누적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누적이 플러스 0.2%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도매 물가하고 소매 물가가 도매 물가는 마이너스 2%가 떨어졌는데 소매 물가는 0.2%가 올라갔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차이가 뭐 도매 물가도 한 마이너스 0.2% 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소매 물가는 플러스 0.2%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 물가는 마이너스 2%가 떨어졌는데 소매 물가는 플러스 0.2%가 됐다? 뭔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숫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감이 크다. 이 공포감은 결국 말입니다. 5% 성장도 어렵게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에 5.3%라고 하지만 2분기엔 4.7%예요. 이대로 가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점점 커지고요. 유럽과 중국의 충돌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는 꼬꾸라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중국도 꼬꾸라지지 않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국은 지금 사서 쟁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쟁이고. 왜? 미국이 지금 제재할 기운이 보이니까.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사서 쟁인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요. 앞으로 미중 충돌은 더 가중이 되고 유럽과 중국의 충돌도 더 가중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쉽지 않을 듯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 이게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중국 지표가 저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지표 하나의 지표는 믿지 않습니다. 늘 추세선의 지표만 믿는데 추세선의 지표가 나쁘다 그리고 조작의 흔적이 좀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대한 투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 중에는요.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거래할 때는 돈부터 먼저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보내면 좋아요. 저는 그거를 권장합니다.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직접 가서 보세요. 그리고 직접 실으세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면 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요. 언감생심 오히려 있는 것도 팔고 나와야 되는 시경입니다. 지금 투자는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오는 거는 사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 못하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는 투자를 하든 물건을 수입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있는 돈 없는 돈 중국 사람들에게 다 뜯깁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아셨죠?